아, 자전거 타면서 찍었었는데 너무 교통 자동차들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정자에 와서 쉬면서 찍습니다. 오늘은 뭐 맨날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매일 올리다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도 주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일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을 하셔가지고 퇴사를 해서 지금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 꿈꾸는 자아실현을 다 하신 분이고 그 안에서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몸으로 느끼셨으니까 성함이 김빛나였나? 아무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이라는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울증과 이제 정신병이었어요. 일단 구매 대행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팔아야 세일즈를 해야만 이제 사실 돈을 버는 거니까 왜 대행업을 하겠어요? 원래 어떤 생산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온라인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도 중요하고 이제 파이프가 돼주는 거죠. 해외의 어떤 저렴한 상품을 가져와서 이제 국내에 보급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구매 대행으로 돈을 초반에도 많이 벌으셨고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강의하셨던 분들은 다 돈을 잘 버셨으니까 이 강의 시장도 비난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손해를 보고 다 그만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뚝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성공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워낙 그 유튜브도 하시면서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유료 강의도 구매하시고 하면서 계속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썰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썰에서는 이제 자기를 이제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가서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천을 제거해야 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욕심이 있고 민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왜 약을 먹느냐는 거예요. 왜 우울증 약을 먹고 왜 수면제 같은 걸 먹어서 우리가 더 안 좋아지는 부작용의 세상으로 들어가냐라는 거죠. 술 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약에 중독되는 거고 그냥 매일 술 먹는 거랑 이 정신과에서 약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원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천으로 해결하냐? 그 욕심은 자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런 거죠.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류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정신병에 걸려요. 이 삶이 왜 허무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아토믹하게 분해를 해보면은 이기심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라는 건 함께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도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희생하는 자리는 쏙 빠지고 이득 보는 자리만 가져가려고 하니 누가 잘해주겠으며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이득만 보려고 하고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정신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대기업 가서 정신병 걸려서 이제 퇴사를 해야만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고
이거를 이제 다들 몸소 실현하고 있어가지고 이 죽으러 가는 길도 잘 안 되니까 괴로워가지고 대기업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그릇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베풀 줄 알고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어느 조직을 가든 사랑도 받고 그 조직을 이끌 수가 있는 리더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헬 지옥으로 만들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웠잖아요. 왕이 될 뭐 자녀처럼. 그리고 뭐 아이 자존감도 뭐 못된 짓 하고 있는데도 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지금 다 20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취업난에서 기업에서는 젊은 사람들 다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버리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어느 조직에서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타적으로 살고 성실히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가 제 주장이고,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 중에 오늘만큼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존재는 했었는가? 조금만 성실해도 잘 살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계속 구매 대행이나 남들이 알려주는 것만,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노동의 재미와 즐거움과 숙련과 그 안에 그 깊이 들어가는 이 장인 정신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돈만 되면 되는, 돈만 벌면 되는, 그냥 사실 그런 어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가질수록 그 관리하기가 힘든 것인데, 소박하게나마 자기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저 대행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오고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옛날 방식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공 방정식은 깨졌거든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왜냐면 시대가 계속 변화가고 있고 시대는 계속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의 그 본질도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치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신체 구조가 돈을 노력 없이 돈을 가지게 되면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실함과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에서 이제 도파민이 쏟아져야만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도 이미 썩어버렸어요. 대학에서 뭐 저는 이제 개발 쪽이니까 이제 공대에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은 본질적인 수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써봤다.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제 코끼리 같은 거죠. 코끼리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 생각한다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취업의 활동이 대학교의 그 주가 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동기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를 또 빚을 내서 또 대학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수많은 목적들이 인간이 돼야 되는 것들을 다 놓치고 그 경쟁 위주의 삶이 우리를 다 망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허무한 것들을 아직도 추정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내가 기뻐야 되고 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로 우리 인간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냥 불행을 우리가 쫓고 있다. 자꾸 잔소리가 맨날 되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케터들 보면은 다 50, 60대들 어려우신 분들
진짜 쇼츠 뭐 강의 배우면 마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게 너무 많고, 자기만 돈 벌면 그만이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꾸 속여가지고 남을 어떻게 현혹시켜가지고, 이미 시대는 변했는데 자꾸 과거의 방식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경쟁이 더 심화되고,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 말고 계속 그냥 그저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 마음이 이 지속성도 잃게 만들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람들은 많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이런 잔소리만 하게 됐는지 정말 죄송하고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도 워낙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은 소중하지 않고 뭐 그런 대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지속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행업은 3년을 못 넘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3년 이상 노력을 했을 때 이제 평생 그게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플랫폼이 돼서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복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가치 있는 게 계속 스노우볼처럼 커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원천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 스노우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어렵죠. 그럼에도 하루빨리 그런 삶을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거를 쏟아부어서 사랑을 넣고 에너지를 넣고 정성을 쏟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왕이면 평생 가꿀 수 있는 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사기꾼도 많고 자살률도 높다라는 건데, 일종의 저도 나름의 운동인 거죠. 행복하게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감사함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를 봐도 그렇고, 지금 태양을 봐도 그렇고, 이 맑은 날씨를 봐도 그렇고, 이 자연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돈돈돈 거리지 말고, 자꾸 너무 민감해서 막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받은 건 다 선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뭘 해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선물 받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업하고 우울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행복하죠. 감사합니다.